치과 의사들도 신경치료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치아 통증이 있거나 치아가 불편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연세퍼스트 치과 손용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신경치료가 뭔가요? 신경치료는 치아 안에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치아 안에도 그렇게 신경들이 지나가거든요. 걔네들을 치아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바깥으로 빼주고 아예 감각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치료를 신경치료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치료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도 신경치료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왜 내 치아를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안 하고 안 아프면 제일 좋죠. 근데 이미 충치가 너무 깊거나 이미 신경이 있는 부분까지 치아가 깨지면 원래는 이제 이 치아 범낭질과 상아질 안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바깥으로. 그러면 음식물도 닿고 충치균도 닿고 뭔가 감염의 경로가 딱 뚫리면 급속도로 확 염증이 진행이 돼요. 안 하면 아픈 거죠. 얘네를 아프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뭐 통증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치료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케이스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분은 이제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신경이에요. 여기도 보이죠? 이제 밀도가 낮은 조직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까맣게 나와요. 이렇게 까맣게 비어있는 곳은 텅 빈 곳이고 치아는 단단하니까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금으로 떼운 거는 더 하얗게 보이고요. 충치가 지금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내 신경은 지금 이 정도까지 있어요. 이럴 때가 신경치료를 할지 말지 환자와 의사가 사실 상의를 하는 타이밍인데 아예 신경이 확 노출이 되고 충치균이 들어갔고 치아가 아픈 상태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보통 하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상하세관이나 이런 데서 신경까지 뚫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고 뭔가 떼우고 치료를 마무리했는데 하고 나서 아픈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미 이 충치균이나 아니면 우리가 갈아냈던 조직이 이 신경까지 어느 부분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충치를 제거하고 이렇게 통로를 뚫어요. 우선 이 안에 있는 굴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길을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굴뚝 청소하듯이 얇은 기구로 안에 있는 신경들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이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신경치료 완료가 된 분인데 이렇게 흰색으로 생긴 GP콘이랑 고무 같은 재질이 있어요. 걔네들로 텅 빈 치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메우는 거예요. 균이 못 들어가게. 그런 의미로 실제로는 완벽한 실링이 되지는 않지만 안 채우면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방어막이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이분은 앞은 막혀있지만 뒤가 충치가 여기까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돼요. 그 부분으로 균이나 침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걸 타고 이렇게 들어가요. 안에서 고무 같은 걸로 그렇게 막아놓으면 1차 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걔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딱 메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무라는 거는 빈틈이 있잖아요. 이 틈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에 코어를 이렇게 안에서 메우고 또 그 위를 보철물로까지 씌워요. 3중으로 껍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틈이 위쪽에 있으면은 의사들이 컨트롤하기가 쉽죠. 침도 안 들어오고 피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위쪽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딱 실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얘가 잇몸 밑으로까지 많이 썩어 들어간 치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쪽 틈으로 뭔가 들어가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다시 신경치료를 잘 하면 저희가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여기도 다시 한번 메워주고 다시 한번 씌워주고 그렇게 길이도 좀 더 확보를 해주면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염증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해도 그냥 멀쩡한 치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후가 좋지는 않죠.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요 더 나빠져서 치료할 게 또 있어요? 이제 빼는 거죠. 신경치료를 했다는 거는 이미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을 좀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막 씹어요. 그래서 뿌리가 막 쪼개져서 와도 못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경치료 한 애들은 길게 놓고 보면 발치로 갈 가능성이 그냥 이제 생활치보다는 훨씬 높게 되죠. 그럼 신경치료 한 치아도 계속 꾸준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까처럼 이렇게 뿌리 쪽에 염증이 아예 있으면 그냥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니까 재신경 치료를 합시다라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멀쩡한데 나중에 뭔가 냄새가 나요 해서 벗겨보면 여기 안에가 다 썩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금으로 씌워놓거나 뭔가 보철물로 씌워놓으면은 아까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안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거기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하고도 환자 입장에서는 치과를 자주 가가지고
엑스레이 매년 찍어보고 염증이 생기진 않는지도 보고 아프면 와서 또 검진도 받으시고 하셔야죠.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신경치료는 안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 치료긴 합니다. 하지만 치아 통증이 있거나 치아가 불편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경치료 한다고 무조건 통증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케이스에 맞게 의사와 잘 상담을 하시고, 신경치료하고 나서도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 신경치료한 치아 쪽으로는 절대 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연세 퍼스트 치과 손용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